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음, 오늘은 8월 19일 새벽 6시 44분입니다.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죠. 어제 말씀을 드리고 코인들이 약간의 조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그래도 크게 물리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상승을 뭐 많이 다 먹지는 못하셨어도 꽤나 수익을 하시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뭐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계실 것이고 적당히 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뭐 차트 이야기들보다 우리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하다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음, 뭐랄까요? 요즘 최근에 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서 과거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최근에 또 리딩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고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리딩방은 가지 마세요. 저희 공부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또 뭐지? 그 엘리어트 파동을 검색하시다가 좀 이렇게 뭐 찾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부하시려고 노크를 해주시면은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정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죠. 어차피 똑같이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외시간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 보시고요. 책 보시고 차트를 수도 없이 보세요. 배입해 보시고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라는 것들 공개방에 올려주시고 저희랑 소통해 주시고 그래도 뭐 저도 뭐 100%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어떨 때는 제가 녹화를 떠서 그 채팅방에만 올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저희 공간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대해주지 말아주시고요. 소통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본인이 모르시는 걸 알게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대응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뭐 그렇겠죠. 뭐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임펄스 파동의 5개의 구성이 되는 그 임펄스 파동과 그리고 추세 이탈 그리고 규모에 의해 이 세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1, 2, 3, 4, 5 ABC, 1, 2, 3, 4, 5 ABC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ABC는 여러 가지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조정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타겟가들이 이제 탁탁탁 찍어지는 타겟가들이 있거든요. 44,000불, 이번에 46,000불 뭐 이렇게 찍어드린 타겟가들이 있는데 그 타겟가를 맞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적인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번곡 안에서는 또 작은 사파동들 또그 잡으면 쉬면서 그 저점들을 찾아내시고 뭐 시그널 잡아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셔야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따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방송하는 사람들 비투카라는 곳이었나요? 비투카에서 뭐 리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주고 받으시더라고 보십시오. 이 비투카라는 카페 월 300만 원, 월 300만 원의 리딩비를 받고 있는 곳이래요. 저희 공방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해보십시오. 이거. 얘네들이 글쎄요. 뭡니까 이게? 저희는 소소합니다. 저희는 뭐 또 인증을 또 드리자면 나도 저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광고를 해 광고라고 말씀드리고 광고를 하죠. 저희 이제 방에 계시던 분인데 아주 작은 금액으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연습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요분 아시죠? 저 그거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단톡방에 계시는 분 그쵸? 다르죠 퍼센트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 계좌를 많은 돈 아니죠. 100만 원 선이고 뭐 500만 원 선인데 몇십만 원씩 이렇게 먹으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천천히 불려 나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100만 원이 됐다가 1000만 원이 됐다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빚을 다 갚는다고 써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 뭐 그래서 반단위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방금은 이게 여러분들 선동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 수익률을 보여주고 타겟을 보여주고 목표가에서 떨어져 봤자 어제 말씀드린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은 체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빠지지 않느냐, 내 말 맞았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선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장사가 더 돼요. 저도 이 직업이 이제는 거의 본업에 가깝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선동 아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적정선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제가 선을 넘거나 지나치다고 하시면 생각 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 근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다 타점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춘다라는 것보다는 걔네들은 보고 있어 이거를. 특히나 뭐 유명한 리딩방 같은 경우는 보통 3사람에서 5사람 정도 일을 하고, 카카오톡 아이디나 뭐 텔레그램이라든 그런 거에서 유령 회원들을 잔뜩 모읍니다. 그러니까 가짜 계정이에요. 가짜 계정. 그러니까 계정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저희 단톡방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짜 계정 쓰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들이 그 언제든지 광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존버용인 건지,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귀찮아서 성격 사지도 않고. 참네. 내 컴퓨터 똥컴이라서 방송도 똑바로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런 거 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서 상당 대다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보통 가짜 계정을 많이 이용하고요. 방이 터지면 또 가짜 계정을 넣어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집어채웁니다. 채우고 나서 다시 움직여요. 특히나 텔레그램 옛날에 마홍일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몇 7천 명, 8천 명 이렇게 넣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 실제로 보면 5명 정도가 그 수십 명의 계좌를 가지고 계정으로 막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 선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아예 완전 보이스피싱 계좌 입금하라 그러고 먹고 튀는 이런 애들 제외하고 실제로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먹고 튀려고 리딩을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재밌는 게 자꾸 픽을 달라 그러거든. 왜냐, 회비를 몇백만 원씩 내니까. 아니 몇백만 원 주고 이 하락장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하락 속에서 여러분들 픽을 바란다고. 안타깝지만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현실이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고. 한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픽을 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반등대 픽을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픽을 내서 손절 한번 나갔고 여기서 픽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구간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않고 여기서 저 물려버렸으니 한 말이 없는지, 걔네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고 이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 사람들, 그 리딩하는 방을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리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근데 또 이런 말 할 거예요. 뭐 건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큰 돈 넣지 마세요. 그래도 올라갈만 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다음 타겟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 되고 뭐 손절가를 제시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타겟가 안 가고 빠져버리면 그 사람도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다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겠지. 그래도 왜 손절 안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그게 그 시장을 그렇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양반들은 매일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타겟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써지는 걸 보고 또 뭐 지금 다 파세요 이런 말은 또 못 하거든. 파세요는 편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 분명히 돈 벌 겁니다. 어차피 코인 우상향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만들어주는 게 싫다는, 그거 책임을 묻는 게 싫다는 거거든. 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우리는 사실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서 하는 그런 매매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또 환희를 느낍니다. 실제 저희 공방에 이제 파이팅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잘하시죠. 저한테 도움을 좀 얻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굉장히요.
젊으신 분이 30살 초반이신데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인천에 또 아파트 사셨다는 그분 그분 맞으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죠. 몇 억대를 막 돌리시는데 간도 커지시고 배짱도 있으시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요소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꾸준히 유리하지 말고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도 환희를 느껴요. 와, 몇백 퍼센트, 막 200% 이런 거 보면 환희를 느낀다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 다른 계좌 히어키님의 계좌 몇백만 원 별로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 전에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벌었다고 하면 우와 하고 그 사람들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자극요법이다, 가자극요법. 사실 대부분은 거짓말이고요. 그 인증샷이 대부분은 거짓말이고 실제 사실이다 하더라도 거기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을 투자하기에 여력이 부족하십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 실례로 제가 이오스를 이제 좀 강제로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제가 다른 선물거래에서 테스트하다가 그 계좌를 보냈는데 이오스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오스를 선동을 제공을 시켰더니 거기서 안에서 환전이 너무 불편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오스를 강제로 단타를 치고 있었는데 잘 팔고요. 잘 팔고 나서 다시 매수를 깔았죠. 깔아놨는데 어제 방송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 구간에 깔아놨습니다. 5,900원부터 해서 1,700원 사이 구간에 매수를 깔아놨었는데 지금 가고 4시간 벌면 하단가에 이렇게 깔아놨었는데 근데 여기서 반대를 딱 치는 걸 보고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버린 거야. 뭐 풀매수는 아니지만 다시 사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 잡아 여기서 잡았나? 5,400치 잡아버렸는데 조금 더 갔어요. 실제로 한 100원 정도 더 올라갔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못 봤어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 밑으로 밀어버리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잠을 잘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역량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 투자자분들, 매수를 좋아하시는 그리고 고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이더리움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아마 라이트코인을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냐 모르겠지만 퀀텀과 이오스를 굉장히 추천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갔었고 2,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으니 많이 아직도 저는 이오스 쪽이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리플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의 타점적으로는 아니겠죠. 흐름상 가격적 메리트 이런 게 이유는 싸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싸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주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을 때 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 모양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샀다고 하면 제가 여기 샀으면 제가 지금 다시 털고 다시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때부터 띵띵띵띵 저 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물음표 찍으셔야 돼요. 뭐가 나왔네. 아 누군가가 샀구나. 이 사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누구 어떤 세력이 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급등이 나온다는 건. 그때부터 얘는 아마 추세가 이 하락하던 추세가 약해지면서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거래량 수급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 모으시는 거야 계속.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스톱. 다시 돌아오면 또 다 모으는 거. 왜냐하면 이걸 올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거든.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어떤 세력일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 모으시는 거. 이 지점부터 다시 꾸준히. 여러분들에 대한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존버는 고점에서 사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여기서 사서 이번 길까 여기서 사서 존버하는 게 존버라고 말씀하시죠. 존버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계속 사모으면서 존버하는 거예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흐름이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구간
하락이 멈추고 자리를 잡고 뭔가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는 구간에서 계속 존버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미 상승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잡는 게 맞아요. 이쯤에서 이게 스윙의 관점이거든요. 스캘핑은 이제 저 타점 맞춰서 하는 거고. 제가 방송할 때 보면 타점을 맞춰 말할 때가 있고 지금은 흐름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관점들의 차이인 건데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골라 쓰다고 쓰지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재화창을 보면서 느꼈어. 이더리움 20만 할 때 이오스가 6,000원이더라고. 그럼 이오스는 그때보다 지금 100배,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해 버린 거야. 그럼 가격적 메리트는 누가 가지고 있냐? 이오스라는 거죠. 제가 이오스를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에이다가 이오스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에이다가 제가 예전에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었는데 에이다 임펄스 가능성이 하면서 막 양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보시면 2,000원이었어요. 과거에. 2,000원이었던 종목이 얘가 얼마까지 빠졌는지 보시면 이때 이 30원이 됩니다. 거의 100토막 가깝게 나요. 여기서부터 A단은 수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계속 상호하면서 존버를 타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 보시면 자, 어디서 존버를 타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존버를 타는 거야. 이런 구간에서 계속 사모으는. 그리고 나서 꾸준히 모으다가 어떠한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다 매칭을 다 하고 난 상태에서 우리 고점 매물대 고점 돌파가 등장하면 그때 배팅을 하는 거야. 아 이때 승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종목을 지금 배팅해서 승부를 보기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스캘핑 구간으로 넘어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타점 매매. 그러니까 추세를 보기보다는 이어서도 지금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당장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여기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 지금 많거든요. 물량이.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얘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얘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코인 시장은 사실 가치로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가치로는 접근하기 힘들고 에이다는 더 이상 이제는 완전 아웃 오브 안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관심 아예 안 둘 거예요. 에이다는. 그러니까 에이다가 관심 있냐? 뭐 돌아가겠죠. 어쨌든 순환을 되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텐데 얘가 가치가 있다면 이더리움 잡으러 나온 놈이거든요. 이게 가치가 있고 뭐 펀드맨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더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보다는 이제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일을 안 한다, 여기 막 사기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누구다 누구처럼 아인슈타인님처럼 사기다. 일을 안 한다. 확정 스킴이었잖아요, 아인슈타인님은. 아인슈타인님 막 엄청난 상승하면서 누가 보면 상장 폐지되는 거에 충격 먹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평가, 고평가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중심선이니까 이제는 뭐 중립적인 구간으로 넘어갔다는 말씀 드렸고, 이때 여기는 저평가 구간, 중립 구간, 여기 올라가면 고평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혹은 흐름이 변하려고 할 때,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사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사실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어렵네요. 물렸어요. 어찌할까요? 손가락을 자르던가 해야지. 이컬 제대로 물렸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네. 플레이대 호재가 있나요? 너무 안 오르네요. 장난칩니까? 안 그런가요? 이건 뭐 올려주신 거요? 개념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돈을 벌 자격이 없는가요? 누가 잘못한가요? 안 그런가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분위기 전환해서 까맣게 전 블랙 배경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라서 회색 보면 눈 아파요. 화려하죠. 네, 차트가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1년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1년치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평균인 거예요, 여기가. 1년 전부터 한 1년 동안 계속 사모은 사람 여기 평균가가 온 거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죠? 160이래요. 반년치.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서 샀던 사람, 반년 지났죠, 거의. 완벽한 반년 아니지만 이 구간 반년치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1년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요? 사보가 되겠죠. 그러나서 그리고 올리면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수렴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희망회를 돌리셔도 좋습니다. 영원한 손절 라인은 여기에요. 영원히 여기가 깨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전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든 반등 주고 빠지든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존이니까 여기서는 떼팅할 볼만하고, 여기서는 대응을 하고 계좌 관리를 하고 다시 한 번의 상승세를 보면서 이 끝에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구간은 스캘핑 구간인 겁니다. 이렇게 스캘핑 광고에서 제가 스캘핑 쳤던 구간 있죠. 스캘핑 구간인 것이고, 이 추세 이탈일 때 비로소 스윙과 배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간들만들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적어도 여기서 사선 안 된 지역이라는 건 아셔야 된다고요. 청산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찝찝하면 조금만 파세요. 한 반튼 팔든 반 이상 팔든. 그렇죠? 내가 남아있는 금액으로 그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뭐 돈 100만 원 벌었나요? 근데 100만 원 좀 넘게 벌었네. 그 작은 돈으로도 수익을 얻어간다는 그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나는 100만 원 벌었는데, 만약 히아킴 님이랑 자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분 되게 매력적인, 되게 순수하신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50만 원을 버셨거든요. 저분은 수익률이 거의 80% 90%가 나온 거야. 80% 가까이 나온 거야. 근데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그 사람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기자님은. 근데 그 사람은 1억을 번 사람은 부러워하진 않아요. 부러워하겠죠. 근데 나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풀배팅 했으면 1000만 원 넣었으면 더 벌었는데, 전재산 몰빵 했으면 얼마를 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궁극으로 날아갈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도박의 심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자리, 우리가 불리한 포인트에서 사는 습관을 일단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어요. 사지 않는 습관. 그리고 유리한 구간에서 반등해볼 만한 자리에서 제가 사는 것을 권장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탈이 된다고 했었을 때 트레이딩 포지션으로서는 손절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줄여서 그냥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긍정적인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간에 배팅을 하겠지만 여기 만약 깨지게 된다면 아마 여기서 저는 배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모습에서 이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구간이에요. 이 열렸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없느냐? 아니요. 이거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거든.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하방이 좀 더 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라고. 아직은 이 구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조정세를 거치고 나서 이 끝에 얼마가 나오면 전 여기 손절가를 주시면서 진입각을 보세요.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지면 손절하셨어야 됐어요. 손절이 5% 10% 나가도 괜찮아요. 그까지 여러분들 잃기 싫어서 나 그것도 아까운데 생각하시면 이 바닥을 떠나셔야 되고요. 투자랑 성격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저기 그냥 노동에서 월급 타러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뭐 트레이딩에 관한 이야기보다 그래도 뭐 라디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나중에 또 차트를 볼 만한 게 생기면 그때 또 이것저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단톡방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소통과 질문, 커뮤니케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